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. 오늘은 이 넵튠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 이 넵튠은 상장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적 호조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넵튠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은 약 383억, 그리고 영업이익은 52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.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1억 8천만 원, 그리고 올해 2분기가 7억 5천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크나큰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3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이 상반기 실적을 뛰어넘었고 누적 매출은 약 897억 원, 그리고 누적 영업이익은 67억 원에 달하고 있죠. 그렇다면 이번 실적 최대치를 이끌어낸 요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넵튠, 좀 아시다시피 게임 사업과 광고 플랫폼 사업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3분기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게임 산업 부분이 약 84%, 그리고 광고 플랫폼 부분이 약 12% 정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캐주얼 게임 부분이 모바일 게임에서 고양이 시리즈, 고양이 시리즈의 해외 매출이 2023년 한 해 매출과 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고양이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좀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유저들에게 이 귀여운 캐릭터로 좀 호평을 받으면서 예상치를 좀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넵튠은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매출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,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PC 게임이 이터널 리턴이 시즌 5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이 작년과 좀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PC 게임 부문에서도 좀 매출 상승이 끌어 나아갔었다,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터널 리턴 평균 유저 수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2023년 대비해서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. 2023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스팀에서의 최고 인기 게임을 검색을 해보자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최고 인기 게임 순위에서 꾸준하게 좀 상위권을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지금 주 70주 동안 지금 3, 4위를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. 그만큼 최고 인기 게임 순위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.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.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다만 제가 이 고양이 시리즈와 이 무한의 계단 게임을 좀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는데요.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자주 등장하는 광고가 좀 플레이어에게 좀 방해가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 저 이거 고양이 게임 하면서 고양이 뭔 게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면서 뭐를 하려고 하면 자꾸 계속 광고가 나오고 뭐 하려고 하면 또 광고가 나오고 상당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자주 등장하는 광고 때문에 오히려 이 유저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. 그 불편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고양이 오피스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고양이 시리즈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 타이쿤 형식이라 이 양상형 게임 모바일과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게임들 조금 유저들에게 식상함을 주고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기적으로 유저 수 감소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넵튠이 앞으로 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. 결론적으로 넵튠은 3분기 이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중요한 성과를
달성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부 게임들의 광고와 이 게임 품질에 대한 우려와 같은 개선점이 분명하게도 존재합니다. 이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저 만족도를 높인다면 넵튠 더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.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, 그럼 기술적인 측면 좀 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넵튠 12% 상승을 마감으로 했는데요. 결국에는 오늘의 상승의 이유는 결국 3분기 분기 실적 최대치라는 달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어요. 여기 121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는데,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만약에 이 구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래서 이 부근 지지라인과 그리고 이 저항대, 1차적인 저항대와 1차적인 지지라인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1차적인 지지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또 지지가 형성이 되는지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. 하지만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52주 신저가가 다시 꺼내를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근데 일단 1차적인 저항대 여기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하더라도 사실 넵튠의 경우에는 2020년대와 그리고 2021년대 이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상승시마다 강한 저항에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강한 거래 대금,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구간이 나와줘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해요.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.